제가 어떻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꺼내지 않은 채 연말을 보내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트리 장식을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은자입니다. 올해 68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삽니다. 남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둘 다 결혼했습니다. 손주는 셋입니다. 아들 쪽에 둘, 딸 쪽에 하나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첫 크리스마스부터요. 남편이 사온 작은 트리에 전구를 달고 장식을 걸고 꼭대기에 별을 올렸습니다. 그게 저희 부부의 첫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로는 더 열심히 꾸몄습니다. 11월 말부터 베란다에서 트리박스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고 가지를 펴고 전구를 확인하고 장식을 하나씩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엄마, 빨리 트리 꾸며요. 올해는 어떤 장식 달 거예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트리를 꾸몄습니다. 아이들이 장식을 고르고 제가 달아주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연말 행사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하고 나간 후에도 저는 트리를 꾸몄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좋아하니까요. 할머니 트리다. 할머니, 저 이거 달고 싶어요. 손주들이 제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고 뛰고 신나했습니다. 그게 제가 트리를 꾸미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12월이 됐는데도 저는 트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11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올해도 트리 꾸밀 거야? 응, 당연하지. 애들 온다고 했어. 아직 얘기 안 했는데 곧 물어볼 거야.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올해 크리스마스는 언제 올 거니? 엄마, 크리스마스요? 응. 올해도 우리 집에서 모이잖아. 언제 올 수 있어? 엄마, 그게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애들 학원이 크리스마스에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약속이 있고요. 크리스마스인데 약속을 잡았어. 네. 친구들이랑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아, 크리스마스는 가족이랑 보내는 날인데 엄마 요즘은 다들 친구들이랑 보내요. 그래도 우리는 늘 가족끼리 모였잖아. 엄마, 올해는 그냥 넘어가요. 괜히 기대하지 마세요. 그 말이 트리박스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괜히 기대하지 말라고요. 그래,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올해 크리스마스는 언제 와? 엄마, 저도 힘들 것 같아요. 너도? 왜? 시댁에서 오라고 해서요. 시어머니가 올해는 꼭 오라고 하셔서요. 딸도 못 온다는 겁니다. 수진아, 그럼 크리스마스 전에라도 와. 엄마가 케이크 사둘게. 엄마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는 언제인데?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못 오고 딸도 못 오고 그럼 손주들도 못 온다는 뜻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남편이랑 둘이 보내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트리는 손주가 올 때만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다는 걸요. 손주들이 안 오면 트리는 그냥 먼지 쌓인 장식품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리를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베란다 구석의 박스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했던 트리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꺼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번 연말에도 손주들은 바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12월 중순이 됐습니다. 서울은 온통 크리스마스 분위기였습니다. 강남역 거리에는 대형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백화점은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장에도 캐럴이 흘렀습니다. 밖은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쇼핑하고 선물을 샀습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루 종일 TV 소리만 났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에 TV를 봤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그냥 된장찌개. 알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없는 집은 연말일수록 더 크게 비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동네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려고요.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젊은 엄마가 딸기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이 둘이 옆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케이크에 이거 올릴 거야. 응, 할머니 댁에 가져갈 거야. 할머니가 좋아하시겠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정육점 앞에서는 중년 여자가 갈비를 샀습니다. 3kg 주세요. 식구가 많아서요. 가족 모임이세요? 네, 크리스마스에 애들이 다 와요. 좋으시겠네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채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배추를 샀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어디다 쓰세요? 손주들 와. 김치 담가줘야지. 할머니 손주들 복 받겠네요.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별로 산 게 없었습니다. 쌀, 계란, 두부, 김치. 두 사람이 먹을 최소한의 것들만 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맘때쯤 냉장고가 가득 찼었습니다. 갈비, 생선, 과일, 케이크 재료.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유명인들이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웃고 선물 교환하고 함께 식사하고.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마주 앉아 식사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간단한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올해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할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글쎄, 애들도 안 온다는데 뭐. 그럼 우리 둘이 뭐라도 할까? 외식이라도? 외식해서 뭐 해? 집에서 먹지.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가 뭐 특별해? 그냥 하루야.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전 크리스마스는 어땠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이 트리 앞에서 선물을 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거 제가 원하던 거예요. 가족이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갈비를 구워 먹고 케이크를 나눠 먹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 같이 치즈.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연말의 소란스러움은 밖에만 있었습니다. 12월 20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5일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시장에 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아들이나 딸이 마음을 바꿔서 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이라 더 붐볐습니다. 저는 과일 가게 앞에 섰습니다. 딸기가 있었습니다. 예쁘고 빨갛게 익은 딸기였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한 팩을 집었습니다. 얼마예요? 15,000원이요. 비쌌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이 올까?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딸기를 다시 내려놨습니다. 정육점으로 갔습니다. 갈비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LA 갈비였습니다.
갈비 얼마예요? 킬로에 5만 원이요. 3킬로 정도 사면 15만 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저없이 샀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날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15만 원짜리 갈비를 누가 먹나요? 남편이랑 저 둘이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갈비에서 손을 뗐습니다. 생선 가게로 갔습니다. 광어회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광어 한 마리 얼마예요? 5만 원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올까? 전화로 못 온다고 했는데 결국 사지 않았습니다. 케이크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진열돼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예뻤습니다. 초도 꽂혀 있고 산타 장식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케이크를 예약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부터요. 2호 케이크로 주세요. 딸기 크림으로요. 가족이 모여서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초를 불고 소원을 빌고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케이크를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위해 사나요? 남편이랑 저 둘이 먹기엔 케이크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케이크 가게를 지나쳤습니다. 잡채 재료를 사려고 야채 코너로 갔습니다. 당면, 당근, 시금치, 버섯. 잡채는 명절 음식이었지만 크리스마스에도 해줬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으니까요. 장바구니에 당면을 넣었습니다. 당근도 넣었습니다. 시금치를 집으려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누굴 위해 만드나. 사람 없는 상은 결국 치우는 사람만 더 서럽습니다. 저는 장바구니에서 당면과 당근을 다시 꺼냈습니다.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결국 저는 시장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빈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장 안 봤어? 응. 왜? 살 게 없어서.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건너편 아파트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전구가 보였습니다. 아마 그 집에는 가족이 모일 겁니다. 저희 집 창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트리도 없고 전구도 없고 장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갔습니다. 구석에 트리박스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꺼낼까? 혼자라도 꾸며볼까?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없는데 트리를 꾸며서 뭐하나요? 저는 박스를 그대로 뒀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백화점과 시장이 붐비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쇼핑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웃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크리스마스를 준비해 왔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리도 꾸미지 않고 음식도 준비하지 않고 케이크도 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이들이 안 오니까요. 손주들이 바빠서요.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찾지 않는 할머니.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 깨울까봐요. 12월 23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틀 남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뒤척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외투를 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옆집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였습니다. 저희랑 같은 층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아, 은자 씨. 어디 가세요? 산책 좀 하려고요. 나도 마트 가려고요. 같이 가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둘이서요. 은자 씨,
올해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세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집에서 남편이랑 둘이 보낼 것 같아요. 애들은 안 와요? 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네. 저희 아들도 못 온대요. 크리스마스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그래요? 딸은 시댁 가야 한대요. 영숙 씨도 저랑 똑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가려는데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은자 씨, 혹시 연말에 혼자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참았던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네, 혼자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럼 우리 같이 보낼까요? 저는 영숙 씨를 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같이요? 네. 어차피 우리 둘 다 혼자잖아요. 같이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과 연말 약속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와 저는 마트에 갔습니다. 함께 장을 봤습니다. 은자 씨, 뭐 좋아하세요? 저는 케이크 좋아해요. 저도요. 그럼 케이크 사요. 우리는 케이크를 골랐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두 사람이 먹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치킨도 시킬까요? 좋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딸기를 샀습니다. 저희가 먹을 딸기였습니다. 손주들 것이 아니라요. 음료수도 샀습니다. 사이다와 콜라를 샀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요. 계산을 하며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은자 씨, 크리스마스에 우리 집에서 만나요. 제가 요리 좀 할게요. 제가 뭐 해갈까요?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마트를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저처럼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이 또 있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저만의 벌이 아니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크리스마스가 기대됐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크리스마스에 나 영숙 씨랑 보내기로 했어. 영숙 씨? 옆집? 응. 영숙 씨도 혼자래. 그래서 같이 보내기로 했어. 그래. 그럼 나는? 당신은 집에서 쉬어. 내가 저녁 해놓고 갈게. 남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도 크리스마스에 특별히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입고 갈 옷을 골랐습니다. 깔끔한 스웨터와 바지를 꺼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8살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밝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맑고 햇살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을 골랐습니다. 깔끔한 회색 스웨터에 검정 바지를 입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남편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들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응. 오늘 영숙 시내 가잖아. 아, 그렇지. 몇 시에 가? 저녁 6시에 가기로 했어. 남편과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여보, 나 없어도 괜찮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편하게 TV 보고 있어. 내가 저녁 해놓고 갈게. 그래, 알았어.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도 크리스마스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TV만 보면 됐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옷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가볍게요.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가방에 선물을 넣었습니다. 영숙 씨한테 줄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머플러였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샀습니다. 저녁 옷이 30분이 됐습니다. 남편한테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여보, 밥 여기 있어. 덮여 먹어. 알았어. 잘 다녀와. 응.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몇 걸음만 가면 영숙 씨네 집이었습니다. 같은 층이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은자 씨, 어서 와요. 영숙 씨,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랐습니다. 집 안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작은 트리가 있었습니다. 전구가 반짝였습니다.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치킨, 피자, 샐러드, 케이크. 영숙 씨, 이거 다 준비하셨어요? 응.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열심히 준비했어. 고마워요. 그런데 테이블을 보니 이상했습니다. 의자가 4개였습니다. 저희 둘이면 2개면 되는데요. 영숙 씨, 의자가 4개예요. 아, 그게요. 사람을 좀 더 불렀어요. 네. 은자 씨 괜찮죠? 우리랑 비슷한 분들이에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은자 씨예요. 같은 층에 사세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예요. 72살이에요. 저는 이미숙이에요. 70살입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4명의 할머니가요.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편하게 지내요. 나이 순서도 없고 격식도 없어요. 그냥 친구처럼. 좋아요. 우리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치킨이 맛있었습니다. 피자도 샐러드도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은자 씨, 오늘 가족들은요? 못 와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요. 제 딸도 시댁 갔어요. 미숙 씨도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아들이 해외에 있어서요. 3년째 못 봤어요. 3년이나요? 네. 작년 크리스마스도 재작년도 혼자 보냈어요. 우리는 각자 이유는 달랐지만 다들 혼자였습니다.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이 바빠서요.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가족 얘기 그만해요. 그냥 우리끼리 즐겨요. 좋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자 씨, 취미가 뭐예요? 저는 독서 좋아해요. 저도요. 요즘 뭐 읽으세요? 소설이요. 김훈 작가 좋아해요. 우리는 책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동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이야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혼자만의 벌이 아니었다는 걸요. 저처럼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가족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이렇게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요. 10시가 됐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영숙 씨, 저 이제 갈게요. 오늘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저도 즐거웠어요. 순자 씨와 미숙 씨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갈게요. 우리는 서로 안아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년에도 만나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 다녀왔어? 응, 잘 다녀왔어. 재밌었어? 응, 정말 재밌었어. 저는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트리도 없고 가족도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함께 웃었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트리나 가족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함께하는 마음이 만드는 거라는 걸요.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영숙 씨한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은자 씨, 어제 정말 즐거웠어요. 오늘 오후에 북카페에서 만날래요? 순자 씨, 미숙 씨도 오래요.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몇 시예요? 2시요. 알겠어요. 갈게요. 오후 2시, 저는 동네 북카페로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책이 많이 있었고 조용했습니다. 영숙 씨, 순자 씨, 미숙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은자 씨, 여기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어제 정말 재밌었어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봤어요. 미숙 씨도 동의했습니다. 영숙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 어때요? 정기적으로요? 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요. 우리끼리 모여서 수다 떨고 밥 먹고.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좋아요. 저도요.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요. 장소는 돌아가며 정하기로 했습니다. 1월에는 제 집에서 만나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2월에는 제가 할게요. 미숙 씨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새로운 모임이 생긴 겁니다. 가족 모임이 아니라 친구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임 이름 지을까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이름이요? 네. 뭔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우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는 어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그거 좋은데요. 우리 모임 이름은 혼자가 아닌 우리로 정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생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꿈 이야기. 가족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5시가 됐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새로운 모임 생겼어. 모임? 응. 친구들이랑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어. 그래. 잘 됐네.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제가 행복해 보이니까요.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영숙 씨, 순자 씨, 미숙 씨와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연말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후 5시 저는 집을 나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딸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손주들도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아, 수진아.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반갑지 않았습니다. 엄마, 혹시 혼자일까봐 왔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못 왔는데 연말이라도 같이 보내려고요.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손주들도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가워서 소리쳤을 겁니다. 어서 와.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들어와.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잘 지냈어.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친구들이랑 보냈어. 민준이와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들이랑요? 응. 옆집 영숙 씨랑, 순자 씨, 미숙 씨랑. 그렇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크리스마스에 못 가서. 괜찮아. 엄마 많이 섭섭하셨죠?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섭섭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괜찮아. 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너희만 기다리고 있을 순 없잖아. 아이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여기서 같이 지내요. 미안한데 할머니 오늘 약속 있어. 약속이요? 응.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손주들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약속 취소하시고 우리랑 계세요. 안 돼. 이미 약속했어. 하지만 우리가 왔잖아요. 너희는 크리스마스에 안 왔잖아.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나도 오늘 바빠.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나가야 해. 너희는 편하게 있다가 가. 엄마. 하지만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대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연말은 다른 선택으로 채워진 뒤였습니다. 북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영숙 씨, 순자 씨, 미숙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자 씨 왔어요? 응, 미안. 좀 늦었지? 괜찮아요. 방금 우리도 왔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파스타, 샐러드, 와인. 은자 씨, 오늘 표정이 좀 이상한데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이들이 왔었어요. 아이들이요?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갑자기 왔던 일을요. 제가 나온 일을요. 은자 씨 잘하셨어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네. 아이들도 알아야 해요. 엄마가 언제까지나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요. 맞아요. 은자 씨가 자기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미숙 씨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친구들한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11시 50분이 됐습니다. 새해가 10분 남았습니다. 우리는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19, 8, 7, 하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서로 안아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올해도 잘 부탁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가족과 보내지 않은 연말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연말이었으니까요. 1월 2일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엄마, 12월 31일에는 죄송했어요. 괜찮아. 엄마, 저희가 너무 늦게 찾아갔죠.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크리스마스에 갔어야 했는데. 민준아. 네.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이 있어. 너희만 기다리지 않을 거야. 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친구들이랑 지낼 거야. 너희가 바쁘면 안 와도 돼. 엄마도 바빠.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운해요. 엄마도 서운했어. 그동안 계속. 저는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너희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야. 대신 너희가 정말 엄마를 보고 싶을 때 와. 의무감이 아니라. 엄마. 그리고 미리 연락해. 엄마도 약속이 있으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1월 말 혼자가 아닌 우리 모임이 순자 씨네 집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자 씨, 요즘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다행이네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2월에는 미숙 씨네 집에서 만났습니다.
3월에는 제 집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 전, 떡볶이. 예전에는 손주들을 위해 만들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은자 씨, 음식 맛있어요. 고마워요. 우리는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딸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저희가 놀러 가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안 돼. 엄마 약속 있어.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괜찮아. 토요일 오후 2시에 와. 네, 알겠어요. 수진이는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왔습니다. 시간을 지켰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서 와. 저는 수진이를 반겼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게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친구들이랑 매달 만나고 있어. 친구들이요? 응. 영숙 씨, 순자 씨, 미숙 씨. 다 좋은 분들이야.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보다 밝아 보이세요. 저도 웃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이제 너희만 기다리지 않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알아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하게요.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다시 12월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올해는 트리 꾸밀 거야? 아니. 왜? 애들 온다며? 와. 근데 트리는 안 꾸밀 거야.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트리는 내가 원해서 꾸미는 거지, 애들이 와서 꾸미는 게 아니야. 저는 베란다로 갔습니다. 구석에 트리박스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박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트리를 꺼낼까? 올해는 아이들도 오는데.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꺼내지 않기로요. 트리는 누군가를 위해 꾸미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꾸미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트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이 됐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요. 할머니, 어서 와. 저는 아이들을 반겼습니다. 진심으로요. 엄마, 트리는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올해는 안 꾸몄어. 왜요?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아이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친구들이 생겨서 그런가 봐. 친구들 덕분에 좋으시겠어요. 응, 정말 좋아.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은 9시쯤 돌아갔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미리 연락해. 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아이들 잘 갔지? 응.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아.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좋았지만 가도 괜찮았습니다. 제 행복이 아이들한테 달려있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베란다로 갔습니다. 트리박스를 봤습니다.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꺼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기다리지 않으니까요. 연말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저를 선택하는 시간이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 모임은 계속됐습니다. 매달 만나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 씨, 순자 씨, 미숙 씨, 그리고 저.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됐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왔습니다. 저도 시간을 맞춰서 만났습니다.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존중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트리 안 꾸며요? 할머니가 안 하고 싶어서. 왜요? 트리 없어도 행복하니까. 손주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웃는 게 더 예뻐요. 그래? 네. 저는 손주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베란다를 봤습니다. 트리박스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아마 계속 거기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트리 없이도 행복하니까요. 제 선택으로 채운 인생이 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불빛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제 집은 조용했습니다. 트리 불빛은 없었습니다. 대신 제 마음에 불빛이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밝고 행복한 불빛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잘했어, 은자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기다리지 않아. 너는 너를 선택해. 그게 옳은 거야.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